자, 대장 초대석. 예, 오늘 조금 30분 일찍 왔습니다. 제가 꼭 모시고 싶은 분이 계세요. 자, 이분 모시기 힘들었습니다. 자, 멀끔하시고 키도 크시고, 야,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요, 뭐 소개를 해보자면요, 현재 경기도의회 의원이시고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시고, 더불어서 서울 외국어대학교 특임 교수, 자, 추민규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멀리서 야. 오셨어요. 멀리서. 야, 오늘 중복이신데 어떻게 삼계탕 드셨습니까? 네, 오자마자 부천에서 참 맛있는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야, 하남시에서 오셨어요. 하남시에서. 야, 얼마나 걸리셨어요, 오시는데요? 오는데 1시간 30분 정도. 1시간. 차가 많이 막혔나요?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아, 그래도 항상 부지런하시더라고. 제가 우리 추민규 의원님 뵈면 항상 부지런하셔갖고 항상 뭐 경기도 의회에서도 1등으로 뭐 출근하신 적도 있으시고, 야, 대단하십니다. 뭐 대단하기보다는 뭐 선출직으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약간의 검증과 함께 예능을 좀 넣어서 이거 초대를 모셨습니다. 야, 각오하셔야 됩니다. 네, 뭐 끝까지 해보시죠 한번. 자, 그 전에 제가 당신은 누구십니까라는 코너가 있어요. 제가 여기 추민규 의원님 당신 누구십니까 하게 되면 본인이 홍보하시면 돼요. 뭐 20초 이상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요. 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홍보하시면 돼요. 네. 자, 준비하시고요. 네. 숨 좀 고르시고요. 자,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추민규 의원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막 뭐 들이대니까 대답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도의원입니다. 일단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백제의 중심 하남 하면요, 늘 미사 강변 도시가 있고요. 요즘 한참 핫한 제3 신도시 교산 신도시가 지금 한참 들어서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하남 하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뽑는 것이 바로 스타벅스가 아닌 스타필드입니다. 하남 스타필드 하면 그 강동구라든지 송파구 그리고 성남 여러 지역에서도 많이 오게 되고요. 뭐 참고로 저 얘기를 다시 돌려서 표현하게 되면 저는 경남 진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남에서 당당하게 소신 있게 늘 말 한마디 이것 때문에 늘 야단을 많이 맞고 있지만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도의원 추민규라고 기억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야, 말씀 너무 잘하세요. 제가 통화하게 되면, 저는 딱 들으면, 의원님하고 통화하게 되면, 야, 지금 듣고만이 경청을 하게 되거든요. 말씀 너무 잘하셔갖고, 아이나 다를까, 뭐 경기도의회에서 뭐 대정문, 뭐 이게 질문하실 때도, 이재명 지사하고 얘기할 때도, 와, 카리스마 최고던데요? 아, 너무 강하게 해서 많이 뭐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너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예. 좀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소신 있게 예. 도민과 하남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질문 한번 차근차근 한번 추민규 의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네. 보게 되면, 자, 먼저 현 10대 경기도 의원이세요. 예, 그래서 하남시 제2선거구에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셨어요. 하남 출신이 아니고 이제 경남 진주 출신이고요. 네네. 자, 하남의 핫 이슈나 혹시 자랑거리, 자, 앞에서 서도 말씀하셨지만 뭐가 있습니까? 네, 뭐 하남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제 지역구이면서 미사 강변 도시라고 그래서 거의 젊은 층이 거의 평균 나이가 한 29세 정도에서 30대가 살 정도로 아주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포진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남이 워낙 지금 현재 거의 40만, 50만 도시로 많이 발전해 가고 있고요.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선거 기간에는 23만 정도였는데 지금 벌써 31만이라는 인구가 포진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전문 직종이라든지 전체적인 자기만의 색깔이 강한 그런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남의 핫 이슈라 그러면 젊은 친구들 또는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가 바로 하남이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점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남의 아들 추민규 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남이 이렇게 지금 젊어요. 네, 하남이 많이 젊습니다. 우리 뭐 본부장도 젊겠지만 아주 젊은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거의 정치적으로 많이 파가 날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뭐 잘 아시겠지만 이미 뭐 보궐선거는 이미 지났지만 그때 이후로 많은 분들이 당에 대한 색깔이 좀 강할 정도로 젊은 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회피도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추민규를 외칠 정도로 많이
사랑을 해주고 계시고 그래 더 열심히 당당하게 하려고 열심히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싶습니다. 아니 입에 못다가 달린 것 같아요. 아니요, 뭐 저도 이렇게 선거 전에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본부장님도 제가 워낙 뭐 강의도 많이 했었고요. 예. 또 뭐 대치동에서 또 23년간 원장 생활했었고 그쵸. 입시 전문가로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이 자리가 그렇게 저에게는 많이 뭐 예. 쑥스러운 자리는 아니고요. 예. 늘 지금 또 개인 방송을 조금씩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나 차려서 나만의 색깔 그리고 시민의 소리를 대변해 볼까라는 구상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가 저는 집 같고 편하다라고 이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하나의 아들 교육 전문가 추민규 의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아니 지금 이게 의원님이 당선됐을 때가 23만이었었는데 네네. 현재 31만까지 늘었다고요. 네네. 그 청년층이 대부분 알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광역시나 아니면 수도권도 이게 다 줄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게 느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뭐 서울 인접해 있는 도시고요. 네. 그리고 청정 하남이라고 그래서 맑은 도시. 그리고 제 집 앞에는 하남의 자랑거리 호수공원이 있고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망월천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아름다운 도시고 걷기에도 좋고요. 그 일반적으로 대중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뭐 교통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얼마 전에 또 5호선 개통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흐름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해 들어와서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라고 보겠네요. 저희 뭐 대권 지금 즉석으로 여쭤본 건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오늘 방송 기대가 됩니다. 아, 네. 저도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지금 현재 그 경기도의회에서 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세요. 자,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뭐 전반기는 저희 뭐 우리 뉴스 대장의 본부장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 교육위원을 했었고요. 후반기는 건설교통입니다. 제 공약 사업에 교육교통 시원하게 뚫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제가 건설과 교통 이런 전체적인 뭐 대중시설이라든지 또는 뭐 전철 부분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 하천이라든지 요즘 한참 핫했던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하천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도맡아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에 하남시 택시 부족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토론회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토론회는 했었죠. 일반적으로 개인 토론회는 했었지만 그때 당시는 택시 총량제라고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택시 수요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인구 비례해서 택시도 좀 더 늘려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혹시 그 당대표 두 양당 토론회 혹시 보셨어요? 네네네. 택시 얘기 좀 나오던데 재밌던데요? 네네. 일단 뭐 제가 소스를 드린 것도 아닌데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몰라도 원래 그 자리에 제가 있고 싶었었는데요. 제가 워낙 뭐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하고 한번 이렇게 토론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런 뭐 취미를 좀 가지고 있는 편인데 일단 보면서도 지역에 대한 세밀한 부분을 많이 다루어줬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유쾌하고 좋은 취지에서 오늘 토론을 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하고 해도 전혀 안 밀릴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조금 더 끈이 좀 짧아가지고 어떻게 뭐 제가 외국을 나온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학교를 나왔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교육이라든지 일반적인 전체적인 유아 문제라든지 그런 여성 문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아마 제가 전적으로 아마 얼마 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아마 여성 생리대 초중고에 학교에서 쫙 뿌려가지고 여자 화장실에서 학생들이 아무런 눈치 없이 편하게 활용하고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제가 아마 생리대 보급화에 대해서 한번 일동 공신으로 나섰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 봤을 때 젊은 세대들을 대변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야, 이 하남의 아들 교육 전문가 추민규 틀립니다. 자, 여성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요즘 좀 시끄럽죠? 우리 그 여당에서는 여가부 폐지 반대하고 있고 보완하고 있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폐지해야 된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야당에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일단 우리가 지나가는 돌팔매 던지듯이 너무 쉽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 그게 더 오히려 아마 여론에서 또는 국민에 있어서 아마 돌팔매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여당에서는 충분히 그 부분이 현재 기존에 와 있던 부분이 옛날 때부터 대대로 대통령
들이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사업을 그대로 전개해서 장기화 작업을 해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단기적인 면에서 일단 여론몰이를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약간 좀 잘못된 판단에서 아마 좀 생각이 짧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LED 바닥 신호등도 설치하여 학부모들 하여금 호응이 좋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예. 제가 현재 저희들 뭐 도의원들도 전체적으로 뭐 젊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거의 얼떨결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담배를 좀 많이 피다 보니까 우연찮게 담배를 피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핸드폰을 만지면서 지나가는데 신호등을 안 보고 약간 좀 지나가는 게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저럴 때 아마 좀 LED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애들이 시각이라든지 또는 음성 신호기라고 해서 청각적으로 들었다라면 아마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제가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도 아마 150억 넘게 예산을 집행해서 작년부터 이 사업이 아마 전국적으로 다 퍼져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경기도만 별도로 이걸 제가 행감 때라든지 별도로 도정질의 그리고 5분 발언에서 제가 큰 소리를 외쳤기 때문에 저 또한 특조금을 10억 넘게 받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안전 저 교육 전문가로서 좀 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뭘까라고 했을 때 건강 문제는 뭐 나라가 됐던 지방자치에서 다 보살피고 있지만 안전은 누구라도 무시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또는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제가 아마 그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살펴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야, 오늘 슬로건 나왔네요. 현장에 답이 있다. 야, 이거 제가 뽑겠습니다, 이거. 네네. 갖다 쓰세요, 그걸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개인 밴드 이렇게 보게 되면 민규의 의정일기라고 있어요. 말씀해 네네. 주시죠. 요즘 민규 어정일기 때문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뭐 일반적으로 뭐 어디 행사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또는 자그마키라도 뭐 시상식 자리를 가다 보면 확진자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걸 또 일일이 다 제가 기록을 남기다 보니까 흔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행사에 웬만하면 참석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저의 하루 일과 아마 오늘 제가 이렇게 뉴스 대장에 와서 인터뷰했던 내용 또한 아마 오늘 민규 어정 일기에 아마 두 번째 칸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의 뭐 쉽게 말하면 하루 진짜 정치인으로서 나라 또 먹으면서 밥값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아마 쉽게 보여주고 전달할 수 있는 그 의미가 아마 민규 어정 일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야, 민규의 의정일기. 야, 이거 예, 사람들 많이 좀 봤으면 좋겠고요.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일기 같은 거 뭐 있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전에도 한번 제가 조그맣게 생각을 해보면요. 주민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민원 해결하기보다는 현장에 가서 식사를 했을 때 제가 뭐 예를 들어 차를 거의 직접 몰고 다니기 때문에 이 왜 좀 밖에 이상이 있나라고 해서 중간에 한번 내린 적이 있는데 바닥이 쉽게 말하면 아스팔트라고 해서 약간 좀 조금만 돈 들여서 깔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게 돌 너무 심하게 깨져 있는 부분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에 또는 뭐 도에다가 뭐 재정적인 도움보다는 민원을 좀 해결해서 거의 한 500m 정도 거리에 좀 아스팔트를 좀 깔끔하게 정비 작업을 해서 그때 아마 큰 호응을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아마 제가 감사패도 받고 좀 여러모로 좋은 취지에서 아마 주민들한테 지금 또 사소한데 돌아다니면서 아마 현장에서 그래서 아마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말은 막 하고 좀 싸가지가 없어 보여도 일은 잘한다. 저놈만큼은 예산도 많이 가져오고 일은 잘한다. 그래서 아마 그때도 뭐 별 그렇게 제가 뭐 돈 많이 들인 것도 아니었는데 당연히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을 했던 것 뿐인데도 그때 좀 댓글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추민규 의원은 제일 유명한 게 여러분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도에서는 제일 많이 받은 의원으로 유명해요.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의원이 성격이 또 강성이라서 이런 이유도 있다는데 까칠합니까 실제로? 네, 뭐 실제로 생긴 거는 남들이 말할 때 좀 잘생겼다라고 표현도 하는데 원래 성격의 경상도가 원래 좀 까칠한 면이 없지는 않고요. 예. 겉은 강해 보여도 속은 좀 여리고 속은 좀 뭐 들이대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뭐 착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 저는 늘 겉은 강하지만 속은 여리면서도 부드러운 남자.
그런 의미를 많이 다는 거지. 얼굴이 몰라 까마잡잡해서 까칠하다라고 보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처음 만날 때는 좀 싸가지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두 번째 만나면 말보다는 늘 행동으로서 뭔가 말과 언행 일치가 된다라고 해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도예산을 제일 많이 받아온 그런 비결, 팁 뭐 있습니까? 팁은 뭐 지금 이 방송이 나가면 좀 난리 날 겁니다. 아마 도의원들은 잘 알고 계신데 아마 일반 도민들과 하남 시민들 좀 놀랄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지금 사회자께서 얘기했지만 뉴스 대장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겁을 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말로서 또는 우리가 글로서 사람을 말 그대로 뭔가 한 방에 날릴 수가 있다라는 표현 그런 것도 많이 쓰고 있지만 저는 도정질이라든지 또는 뭔가 5분 발언에서 뭔가 집행부에게 권할 때 뭔가 심각한 부분은 좀 떼고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D를 본다라고 그러죠. 이 부분을 강한 발언을 좀 해서 괜히 뭐 교육감님이 됐던 도의사님이 괜히 인상을 쓰기보다는 좀 더 집행부 내에서 미리 그 부분을 제가 발언하기 전에 합의를 봐서 이런 예산이 하나에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게 효과가 있고 그만큼 합리적이다 싶으면 그 돈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 도의원 중에서도 아마 랭키 아마 2등 안에 든다라고는 볼 수 있겠네요. 지금도 따님도 있죠? 네네. 아빠죠, 아빠. 네, 거의 뭐 제가 뭐 딸바보라고 소문이 났고요. 그쵸? 뭐 예. 8월 30일 되면 다시 또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겠지만 거의 아들은 다 키웠고요. 26인데 여태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해서 아마 8월 달에 아마 최종 나와서 나라를 지키러 갈 예정인데 일단 마음은 늘 아프죠. 딸은 아직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마 8월 말에 딸과 함께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아마 거의 고속도로를 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 머리가 좀 아픕니다. 야, 이런 심은기 의원님은 이게 따뜻한 마음, 아빠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박수 받을 일도 하나 있으세요? 최근에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우수의정 대상.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마 7월 예. 8일인가 9일 목요일쯤 그때 아마 제가 받은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때 잠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지방에 좀 일이 있어서 현장에는 뭐 참석을 못했지만 좀 따뜻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뜻깊은 상. 거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의원들이 뭐 2년차보다는 3년차, 4년차 접어들 때 상복이 터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재선도 되고 3선도 되고 또 다른 곳으로 뭐 이렇게 좀 더 우리말로 따지면 승진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초선으로서 늘 겸손하게 늘 세심하게 저희 지역에 뭐 최종일 국회의원님과 김상호 시장님 그리고 박미수 의장님과 서로 자주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이 아마 좋은 결과로서 전국 시도 의장상을 받지 않았나라고 저는 자부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지도 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지방 분권, 자치 분권이죠. 그런 기념을 해서 우리가 지방의회가 30년 올해가 됐었는데요. 그런 뜻깊은 날에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가 도의원과 시의원들은 뭐 시군 의장상이고요. 뭐 서울시의원이라든지 경기도의원, 그다음에 뭐 경남도의원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중에 평가를 해서 일반적으로 얼마만큼 의회에서 조례도 많이 만들었고 그걸 법리화 시켜서 시민과 도민들에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많이 예산이 집행이 됐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좀 편리하게 그걸 활용을 했고 받았는지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 그 평가 점수를 봐서 아마 이 상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시상자 중에서 제가 제일 잘생겼기 때문에 아마 상을 하나 따로 주지 않았나라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멀끔하죠, 멀끔한 거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상도 받았으니까 그냥 본인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보면 그동안의 의정 활동, 자, 어떻게 몇 점 줄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의정 점수 아마 여기 오기 전에 뉴스 대장 보기 전에 아마 제가 집사람하고 잠시 짧은 시간 얘기를 했고 지금 또 저한테 소중한 우리 하남시의 문화예술 회장님하고 같이 이 자리에 왔는데요. 오면서도 짧은 시간이고 긴 시간일지 몰라도 아마 오늘 해야 될 답안에 대해서 하나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점 제가 의정생활 그리고 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그리고 사회적 뭐 지인들과의 사귀었을 때 친구로서 점수를 몇 점 주겠냐 그랬더니 가족 점수는 10점 만점에 2점이고요. 일반적으로 지인들과의 친구들과의 자리에서는 10점 만점에 뭐 만점까지는 아니다 11점 이상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 그리고 정치적인 점수에서는 뭐 조금 유부가 좀 갈릴 수가 있겠죠. 예. 저를 좋아하는 학부모님들 뭐 쉽게 말하면 남자 학부모님 아버님
아버님들보다는 여성 학부모님 어머님들이 좀 더 10점 만점에 10점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요. 아버님들은 좀 더 모르겠어요. 저한테 삐진 게 많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10점 중에 한 7점 정도 주시는 게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점수 줄 때는 저는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 왜 그러냐면 공약 사업을 제가 1년 반 만에 공약 이행 17개 중에 16개를 제가 공약 이행을 다 했기 때문에 와. 그래서 그때 당시 초창기에 아마 인천일보에서 공약 대상을 제가 한번 언론 상도 안 받았던 적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뭐 정치적인 경향 공약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겠지만 나름대로 시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해결하는 부분은 뭐 성격이 워낙 까칠하고 성격이 뭐 좀 급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을 안 하면 좀 조급한 성격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좀 더 아마 서민들과 또는 시민들과 많이 다듬고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아마 10점 중에 아마 8점, 7점 정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공약이 17개 중에서 16개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공약인지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뭐 지금부터 하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놀이공원이라고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아마 그게 하남에서 조금씩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남시 교육청이 원래는 분리되게끔 제가 열심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도 별도로 발족을 시켰었고 학부모님들하고요. 그게 지금 현재는 뭐 광주하고 하남이 붙어 있지만 교육청에 지금 하남 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분리됐던 거 그것 또한 제가 5분 발언과 도정 질의에서 분리해 달라라고 해서 분리가 됐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학교에 거의 뭐 제 지역구지만 남한고등학교 제가 워낙 뭐 거의 사교육에 때도 고등학교 대상 고3들 위주로만 제가 강의를 했었고 상담을 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남한고등학교 자원과 리모델링 사업에 거의 10억 넘게 예산을 제가 퍼부으면서 거의 학생들의 진로 진학과 그리고 입시에 있어서 뭐 정시 레벨을 잡기에는 하나씩 아직까지 좀 부족한 면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교육의 질은 높지만 아직까지 학생들의 수요 부분이 조금은 뭐라 그럴까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 수시 전형에 좀 더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프로그램 교육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좀 공약 사업을 많이 잡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했던 LED 아이들의 안전, 신호등 부분,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 복지관 부분, 여러 전체적인 뭐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부분. 그래서 워낙 지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여쭤보니까 제가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걸 미리 저한테 질문지를 힌트를 줬더라면 제가 답안지를 쓰고 와서 앞에 보고했을 건데 제가 워낙 뭐 답지 없이 말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사고도 많이 치고 다니지만 그래도 뭐 했던 말에 있어서 후회는 없고요. 그래서 하나 방송통신대학교 그런 약간 좀 하남 뭐 그런 뭐 학습단을 제가 못 만들었던 것이 지금부터 그런 법적인 테두리에서 교육부에서도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내년에 한 번 더 한번 지켜볼까라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하남하고 미사, 뭐 강변도시, 신도시 관련해서 이것도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네. 신도시? 신도시 핫하죠. 예. 뭐 어떻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뉴스 대장께서 직접 와가지고 살아보면 좋을 건데 살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뭐 지역을 제가 논할 수는 없지만 저기 있는 뭐 요 현장의 스튜디오가 부천은 워낙 인구가 많고요. 하남은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는 추세고. 이제부터. 예, 교육에 대한 열구가 좀 많기 때문에 열정이. 그래서 제 지역구를 만약에 미사 신도시를 본다라면 거기를 교육도시로 제가 만들고 싶고요. 예. 하남의 원도심, 현재 하남시청 근처에 원도심을 문화예술도시로 제가 좀 발돋움해보고 싶고요. 그 이유가 하나가 연예인들이 꽤 많이 삽니다. 우리 미사 강변도시예요. 누구 있죠? 밤마다 호수공을 지나다 보면 영화배우하고 가수하고요. 예. 거의 뭐 영화배우 중에 이름 계신 분도 있고요. 뭐 제가 또 얘기하면 개인 신상 틀었다라고 해서 저를 또 고발할 수가 있고 제가 뭐 그런 부분에서 아니, 법적으로 이게 고발될 내용이에요? 네네네 괜히 말했다가 내가 왜 하남 사냐라고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예, 예. 얼마 전에 가수 중에 꽤 유명했던 분 제대했던 분인데 그걸 제가 아마 경기도에 홍보대사를 올렸는데 뭐 심사위원으로 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워낙 뭐 왕따다 보니까 도의원 중에 아마 그래서 아마 제가 추천했던 그 훌륭했던 청년 그 젊은 그 인기 많았던 그룹의 남자 연예인이 아마 좀 잘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좀 아쉬움도 남고요. 자, 이게 교육도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하남 아직까지 뭐 교육 조금 미비하다 하겠지만 올릴 수 있다 자신하셨잖아요. 네네. 하남 하면 예, 예. 뭐 현재 저희 뭐 하남에도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고요. 뭐 자사고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사립고고요. 서울대도 거의 2-3명 정도 보낼 정도로 아주 제가 사는 집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학교가 있다라는 것은 훌륭한 교사가 있다라고 보여지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하남에는 시민단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기후변화
비상대책위원회라고 그래서 김상호 시장님하고 최종현 국회의원님께서 좀 더 열심히 그 부분에 있어서 매진을 하고 있지만 저는 뭐 교육에 있어서는 공직자 뭐 또 선출직 중에서 아마 제 스스로가 자부할 정도로 교육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뭐 학교마다 초중고 시스템 자체가 워낙 과밀하고 과밀학교가 워낙 우리가 지금 좀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것만 좀 없다라면 좀 좋을 뿐인데 학교가 계속 정축만 할 수는 없고 아이들의 안전에 있어서 그리고 뭐 학교 내 성면 문제도 없지는 않고 그래서 전체적인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학교 결과라기보다는 종합예술학교를 제가 최종적으로 제가 정치생활 마지막 하면서 예술, 그 쉽게 말하면 K-팝 연예인들을 좀 양성해 볼 수 있는 곳을 하남 쪽에 한번 제가 학교 설립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야, 종합예술학교. 야, 당장 포부 들을 수 있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정부에서도 외고하고 자사고 폐지 이거 한다고 실제 하고 있고 그리고 근데 과학고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 상황에는. 그거 관련해서 근데 다른 우려하는 분위기가 그러면 또 강남에 또 모이는 거 아니냐. 실제적 부천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초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그냥 뭐 목동 가거나 이러거든요. 이런 생각 어떻게 하십니까? 야, 오늘 참 이런 질문을 안 하기로 벌써 텔레파시를 주고받았다라고 봤는데 이 예민한 문제를 던지시네요.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어차피 교육부에서도 예. 아마 제가 토론을 한번 했던 걸 교육부 장관님하고 예. 저쪽 뭐 당 색깔을 떠나서 아마 야당하고도 토론 뭐 그 자리 무슨 자리인지는 뭐 언론에서 한 비쳤지만 이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여러 정책에 대해서 많이 비쳤고 지금 현재 대치동 같은 경우 저 또한 대치동에서 23년간 학원 원장을 했었었고요. 그 주위에 있는 뭐 자사고를 제가 또 잘 알고 있고요. 그 자사고가 아직까지 법적인 한에서 아직까지 유효하다. 법적으로도 이번에 무료 글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게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방안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여론몰이만 듣고 자사고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조금 색깔 자체에 있어서 반론을 제기할 부분이 충분히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차근차근 현장의 조사, 현장의 설문을 듣고 쉽게 말하면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직접 답변을 찾아가는 것이 아마 교육 정책에 있어서 큰 답안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이것도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활발한 의정 활동이 기대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의원직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내년 지방선거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행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시장 나옵니까? 우리 뉴스 대장님은 워낙 제가 거의 한 4년 전부터 알던 제가 존경하는 후배님이지만 널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저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된다? 이걸 또 잘못 대답하면 약간 또 이상한 또 역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원래는 뭐 우리 하남 시민들도 알고는 계십니다. 원래는 하남 시장 나오려고 꿈을 많이 꿨었고요. 원래 저의 꿈은 국회의원입니다. 뭔가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서 진짜 교육이 됐던 또는 교통이 됐던 뭔가 실질적으로 현장의 답을 찾아가는 그런 답안을 먼저 만들어 보고 싶은데 현실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모든 일과 모든 정책이 다 중단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뭐 아직 답안을 찾진 않았지만 제가 존경하는 최종인 국회의원님과 아마 김상호 시장님, 박미숙 의장님 그리고 또 제가 존경하는 오수봉 전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저희들 정치인들께서 아마 저를 지켜볼 때 그래도 도의원 초선이 아니라 도의원 재선으로서 좀 더 큰 꿈을 이루고 재선에서 교육위원장이 됐던 또는 원내대표가 됐던 뭔가 도에서 새로운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서 뭔가 지역과 도민을 위해서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좀 주문하고 카톡 오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말씀으로 말을 좀 돌리고 싶습니다. 예. 역시. 야, 역시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뉴스 대장이라고 그래서 뉴스 땡땡도 있고 뭐 꽤 많죠. 유명하신 분들도 많지만 우리 뉴스 대장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제가 지금 초대석으로 와 있지만 우리 박민수 본부장님 옛날부터 꽤 유능했습니다. 뭐 때를 잘못 만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정책과 법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이런 분들이 좀 더 사회에서 좀 더 앞서갈 때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시민들 앞에 또는 팬들 앞에 또는 뭐 제 팬이 그리 많이는 없지만요. 워낙 안티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제가 뭐 우리 하남 시민이 됐던 경기도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제 위치에서
좀 더 겸손하게 제대로 앞만 보고 소신 있고 당당하게 정책을 펴나갈 것을 한 번 더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대장 화이팅! 오늘 어떠셨어요? 30분 좀 오바되게 했는데 어떠셨어요? 예.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았고요. 뭐 예. 대본 없이 워낙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예. 워낙 우리 또 뉴스 대장께서 너무 편하게 또 해주셔가지고 오늘 보니까 얼굴도 많이 또 젊어 보이고 주름 또 없어 보이고 아, 그래요? 오늘 너무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근데 너무 질문과 벗어나는 내용 너무 날카로운 질문에 있어서 상당히 존경을 보냅니다. 네. 자, 추민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